안녕하세요. 연세사랑모아 여성병원 이현주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유산이에요. 근래 유산 발생률은 25%에 육박하고 있다고 해요. 단순히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큰 수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유산이 급증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은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4명 중에 1명이 유산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시는 체감은 어떠신가요? 안타깝게도 요즘 유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이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슬픔이 너무 크다 보니까 4명 중에 1명 그거보다도 더 크게 다가오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임신을 시도한 여성 중에 약 20에서 25%가 유산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병원을 찾지 않고 자연적으로 지나가는 화학적 유산까지 합치면 실제 비율은 아마 더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뼈아프게 느껴지는 부분은 계류 유산의 급증인데요. 과거에는 복통이나 하열 같은 전조 증상이 있어야 조금이나마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라도 있었는데, 계류 유산은 아무런 증상이 없고 오히려 임신이 잘 유지되는 듯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정기검진을 왔다가 유산을 확인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이렇게 유산이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고령 임신의 증가예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만 해도 30세이면 노처녀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30살 정도는 돼야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말 큰 변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35세 정도에 임신을 하게 되면 난자가 노화가 이제 급격히 진행이 된 상황에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통계적으로 20대 후반에는 유산 위험률을 약 10% 내외로 보는데요. 35세 이상 고령 임신부터는 이 수치가 증가하면서 30대 후반부터는 유산율이 30% 이상까지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된 원인으로는 생활 환경의 변화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는데, 여기에 따라서 스트레스 증가도 하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임신 유지에 필요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분비가 잘 생성되지가 않아서 자궁 내막에 아기가 착붙하는 거를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유산율이 높아지는 것 중 하나는요, 35세 이후에 계획 임신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화학유산이 되는 거를 알고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갔었을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내가 유산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것도 아마 있지 않을까. 유산을 작은 분만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만큼 몸에 가해지는 충격도 큰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 같긴 한 게요. 유산했다고 정말 자연분만만 한 것 같이 그렇게 몸 상태가 망가질 정도는 아닐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똑같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임신 중기까지 돼서 유산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정말 산후조리까지 필요하실 수는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 몸이 호르몬 쪽으로 돌아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면서 좀 잘 안정만 취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임신이 되면은 여성 몸은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평상시에 수십 배, 수백 배까지 끌어올리는데요. 이 유산으로 인해서 이 호르몬 수치가 급격하게 수직 낙하를 하게 되면은 자율신경계가 조금 혼란을 겪으면서 오한, 발열, 불면증, 그리고 가장 많이 경험하시는 게 심한 감정 기복이 확 생기면서 약간 우울감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또 출산 준비를 위해서 변화하던 몸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산후풍 증상이나 면역 저하가 오래 가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혹시 유산 후 몸 조리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산후조리 하는 것처럼 관리를 조금 하시면 좋기는 해요. 그래서 신체 복구의 골든타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유산 후에는 분비물이 배출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궁에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주의 깊게 좀 관찰을 해요. 병원에서도 자궁 수축제나 항생제를 통해서 염증 발생도 줄이고 혹시라도 잔여물 같은 게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는지 잘 모니터하실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또 출산과 마찬가지로 관절과 인대를 느슨하게 만드는 릴렉신 호르몬 분비가 너무 과한 나머지 이 상태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서 있거나 관절을 많이 사용하면 산후풍 증상을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좀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영양을 통한 혈액 정화, 유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출혈로 일시적인 빈혈과 기력 저하가 좀 생길 수 있으니까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한 식단으로 혈액을 좀 보충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유산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산모분들, 특히 어렵게 아기를 가지셨거나 과거에 유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불안감이 좀 더 크신 거는 알고 있고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아까처럼 황체 호르몬 수치를 낮추면서 자궁 내막을 오히려 더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아이의 생명력도 좀 믿어주시고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신의 몸을 좀 믿어주시고 쉽지 않더라도 편안한 마음과 몸 상태를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정말 좋은 난자랑 좋은 정자가 만나서 건강한 수정란이 들어오면은 계류유산이나 유산을 한번 했다 하더라도 건강한 수정란이 들어오는 순간 정말 또 임신은 잘 되는 거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건강한 수정란이 들어올 확률이 좀 떨어졌다 뿐이지 언젠가 들어오면 그 아이는 정말 건강하게 자랄 거라고 설명을 드려요. 저희도 그 시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연세사랑모아 여성병원 이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